안녕하세요. 모터리언 박기동입니다. 네, 메르세데스 벤츠도 차근차근 전기차 라인업을 확충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보실 모델도 전기차인데요. 이거 평상시에 보셨던 GLB죠. 그 GLB를 전기차로 만든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메르세데스 벤츠 EQB 300 포매틱입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GLB를 가지고 전기차로 만든 거여 가지고요. 사실 뭐 제원이나 주행 성능 이런 거 조금 살펴보고 나면 차 자체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GLB여서 크게 바뀌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조금 하자면 먼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전기차 라인업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EQA, EQB, EQC 그리고 EQE, EQS까지 이미 공개가 다 됐습니다. 근데 EQE랑 EQS는 전용 플랫폼이고 EQABC는 기존에 있던 모델을 전기차로 개조한 그런 경우죠.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EQABC는 이게 SUV잖아요. 근데 EQE랑 EQS는 세단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GLE는 전기차를 만들지 않나? 만약에 GLE급의 전기차가 나오면 그 차는 뭐라고 부를 거지? 무슨 얘기냐면 전부 다 EQ 뒤에 그 클래스를 붙이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은 SUV랑 세단이랑 전부 다 그냥 EQ를 붙이고 있으니까 문제가 그거죠. GLE의 전기차가 나오면 이거를 EQE는 이미 세단인데 그러면 거기는 이름을 뭐라고 붙여야 되나 내부에서 고민을 하고 있겠죠. 저도 처음 이제 EQA랑 EQC가 나왔을 때 좀 고민이었는데 나중에 이거 세단 나오면 어떻게 되나 고민을 했었는데 뭐 방법을 찾겠죠. 역시나.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뭐냐면 지금 전기차 모델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름 이 전기차들이 제가 봤을 때 두 가지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테슬라 방향이에요. 지금 테슬라가 전기차를 처음 선보이면서 일단 그 관심을 끌었던 게 주행 가는 거리가 많이 늘어난 것도 늘어난 거지만 그 제로백 수치 가속력을 엄청나게 강력하게 만든 차들을 계속 선보이고 있죠. 지금 뭐 모델 3 같은 경우에 퍼포먼스가 제로백 3.3초거든요. 모델 S는 전기 모터 3개 단 거는 뭐 1몇 초까지 끊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평범해 보이는 세단인데 전기차이기 때문에 전기차의 강력한 매력이라고 할 수 있는 가속력을 엄청나게 높여가지고 지금 차들을 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차는 이게 매력이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따라가는 브랜드가 현대, 기아, 볼보, 폴스타 이런 브랜드들이에요. 그런 브랜드들은 지금 현대 같은 경우도 아이오닉5의 롱레인지의 사륜구동 이런 차들은 퍼포먼스가 굉장히 잘 나오죠. EV6 같은 경우에는 EV6 GT도 곧 출시를 한단 말이에요. 생긴 거는 그냥 EV6처럼 생겼는데 제로백이 3.5초 그죠? 그런데 가격대가 7천만 원, 8천만 원대에서 거기서 제로백 3.5초의 퍼포먼스를 내는 모델을 출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는 이 가격에서 이 정도 퍼포먼스를 즐길 수 있어 라는 거를 테슬라가 처음 선을 보였고 그걸 따라가고 있는 브랜드가 현대, 기아, 볼보, 폴스타 뭐 이런 브랜드들이고 그런 반면에 그걸 안 따라가는 브랜드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차들 벤츠, BMW, 아우디, 폭스바겐, 포르쉐 다 독일 차들이네. 이 독일 차들은 테슬라를 안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EQB 이 차 같은 경우에 7,700만 원인데 그죠? 근데 제로백이 지금 8초대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벤츠, BMW, 아우디, 폭스바겐 이쪽은 기존 내연기관의 퍼포먼스랑 비슷한 수준으로 전기차를 세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전기차이기 때문에 가격이 좀 높긴 한데 근데도 퍼포먼스는 기존 내연기관 차랑 크게 차이가 나지. 살짝 더 뭐 약간 전기차 맛이 나긴 하지만 월등히 더 강력한 퍼포먼스를 내진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지켜보시면 벤츠를 살 거냐, BMW를 살 거냐, 아니면 기아를 살 거냐, 볼보를 살 거냐라고 고민을 하실 때 단순하게 차 급의 가격에 그런 것들만 비교할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정책적으로 독일 차들은 퍼포먼스를 전기차이기 때문에
더 강력한 가속력을 제공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냥 내연기관 수준으로 간다. 그거를 감안하고 한번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아니 어차피 아무리 전기차라고 하더라도 제로백 3초 4초 이게 뭐 필요해? 나는 제로백 8초만으로도 충분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벤츠나 BMW의 이런 모델들을 그냥 선택하시면 돼요. 전기차니까. 그리고 어차피 벤츠와 BMW가 갖고 있는 그 고유의 그 프리미엄 이미지들은 그대로 다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는데, 지금 테슬라나 아니면 현대기아가 선보여주고 있는 막 7천만 원대에서 제로백 3초대 막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걸 생각해 보면 이 차들은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뭐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테슬라처럼 전기차의 강력한 퍼포먼스를 제공하는 브랜드, 그다음에 내연기관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제공하는 브랜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앞으로는 주행 가는 거리도 지금처럼 뭐 300km, 400km, 500km 이렇게 길지 않은 차들도 분명히 나올 거예요. 이미 미니 일렉트릭이 출시가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100km, 200km 정도 주행할 수 있는, 그래서 배터리 양을 적게 놓고 가격도 싸게 해가지고 사실 그것만 하더라도 평상시에 도심 주행에서는 크게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분명히 그렇게 세팅된 차들도 많이 나올 거다. 앞으로는 계속 전기차를 타게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의 세팅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게 변화될 거다라는 걸 이해하시고, 무조건 전기차는 뭐 제로백이 얼마가 돼야 돼, 무조건 아무리 전기차여도 주행거리가 300km, 400km 돼야 돼, 이런 생각을 이제는 조금씩 버리시고 좀 다양하게 전기차를 한번 바라보시는 시각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얘기 먼저 말씀드리고, 사설을 이렇게 길게 푼 얘기는 얘가 거기에 어느 정도 해당된다는 이야기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EQB로 돌아와서 말씀드렸듯이 요거 GLB를 베이스로 한 전기차입니다. GLB는 GLA랑 플랫폼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휠 베이스까지 똑같아요. 근데 길이가 좀 더 길고 키가 좀 더 크죠. 그래서 EQB도 EQA랑 비교하면 휠 베이스는 똑같고 길이가 좀 더 길고 키가 좀 더 크더라. 그리고 파워 트레인도 EQA랑 EQB랑 똑같아요. 그런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EQA는 앞바퀴 굴림 하나만 출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전기 모터 출력이 140kW 밖에 안 돼요. 그런 반면에 이번에 출시한 EQB 같은 경우에는 이게 300 포매틱이어 가지고 요거 4륜 구동이에요. 앞에도 모터가 있고 뒤에도 모터가 있는 거죠. 근데 전기 모터의 합산 출력이 168kW거든요. 168kW면 좀 비슷한 급에 나오는 경쟁 모델들의 앞바퀴 굴림 모델이랑 비슷한 수준을 앞뒤에 넣은 거죠. 나눠서 넣은 거죠. 그러니까 폴스타2 같은 경우에 앞바퀴 굴림 모델이 170kW거든요. 4륜은 300kW고. 그러니까 얘는 지금 4륜인데도 168kW니까 폴스타2의 앞바퀴 굴림 수준의 성능밖에 내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국내 아이오닉5나 EV6도 마찬가지인 게, 후륜 구동 모델이 최고 출력이 168kW거든요. 그러니까 2륜 구동, 롱레인지의 2륜 구동 모델이 168kW인데 얘는 4륜 구동인데 168kW, 똑같은 출력이죠. 그래서 퍼포먼스 면에서 얘는 4륜 구동이니까 이게 뭐 지금 제로백 8초거든요. 근데 그 EV6 같은 경우에 4륜 구동 가버리면 제로백이 막 5초대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퍼포먼스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배터리는 66.5kWh가 장착됐거든요. 요거 EQA랑 같습니다. 근데 주행 가는 거리는 얘가 조금 더 길어요. 그래서 313km로 복합을 인증을 받았거든요. 66.5에 313이면 조금 인증받은 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긴 있는데, 그래도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전비도 지금 복합으로 인증받은 게 4.1km거든요. 킬로와트아워당. 근데 실제로 주행해 보면 훨씬 더 잘 나와요. 제가 아까 이 차를 받아가지고 충전을 100%로 해봤어요. 100% 했을 때 최대 주행 가는 거리가 449가 찍혔거든요. 공인받은 건 313인데 지금 실제로 계기판에 449가 찍히니까 갭이 커도 너무 크죠. 실제로는 한 400km 이상 주행을 할 수 있더라. 근데 이제 에어컨을 키면 조금 더 떨어지고, 그리고 막상 실제로 주행을 하게 되면 약간 한 390 요 정도로 떨어지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최대 기준으로 했을 때 뭐 400km가 넘어가기 때문에
뭐 대충 타더라도 뭐 380, 80, 390 이 정도는 뭐 충분히 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비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고속도로에서 한 100km 수준으로 계속 주행을 해보니까 전비가 킬로와트아워당 6km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복합이 4.1이니까 훨씬 잘 나오죠. 그리고 속도를 한 110 정도로 올려서 주행을 하니까 한 5.8, 5.7 이렇게 지금 찍히고 있어서 그거 전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인증받은 복합 전비보다는 훨씬 더 잘 나오더라. 그래서 사실 EQB 정도 되면 이게 공간이 굉장히 여유가 있죠. 그런데다가 주행 가는 거리도 어느 정도 되고 출력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168kW라고 하더라도 요거 어쨌거나 4륜 구동이고 제로 8초 수준이면 힘도 뭐 그 정도면 뭐 평상시에 타기에는 여유가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모습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사이즈가 되게 커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거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EV6랑 비교해 보면 이게 EV6보다 길이가 더 짧아요. 이해가 되세요? 보기 엄청 커 보이잖아. 근데 EV6보다 길이가 한 5cm 정도 더 짧고 폭도 더 좁고, 근데 키는 뭐 당연히 크겠죠. 휠 베이스는 뭐 말할 필요도 없이 EV6가 2,900이나 되니까 훨씬 더 길죠. 그래서 이 차가 SUV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사이즈인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뭐 EV6보다 조금 더 작은 사이즈인데 SUV여서 머리 위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여유 있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디자인은 뭐 EQA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듯이 EQC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는 GLB랑 거의 비슷한데 앞부분에 여기 그릴을 막아 놨습니다. 이렇게 막혀 있으면 EQ라는 거 이제는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끔 막아 가지고 EQB는 전기차 느낌이 확 나게끔 그렇게 되어 있고, 아래쪽에는 이제 냉각을 위한 공기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LED 라이트가 적용되어 있는데 요거 뭐 멀티빔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형 LED 라이트가 적용되어 있다는 것. 자, 옆모습은 뭐 기본 GLB랑 뭐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EQB라고 파란색으로 배지가 하나 붙어 있고요. 휠도 약간 전기차 특유의 지금 요게 좀 안쪽에 이게 테두리가 하나 더 있거든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그냥 요거 은색만 보여가지고 잘 모르시는데 가까이 와서 보면 여기 까만색 안쪽에 테두리가 하나 더 있어가지고 요거 나름 AMG 휠인데 요거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고 예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타이어는 컨티넨탈의 에코 컨택트 6 MO고요. 사이즈는 23550R19. 네, 요거 나름 전기차를 위해서 에코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GLB 같은 경우에 옆모습에서 특징이 여기서 여기 한번 살짝 꺾고 올라가는 거, 요게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뒷모습도 EQA랑 같은 특징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좌우에 램프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죠. 그리고 이제 EQB 300이라고 붙어 있고 이쪽에 포매틱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자, 이거 4륜 구동 모델입니다. 그리고 범퍼 아래쪽에도 크롬이랑 배기구는 따로 없습니다. 디퓨저 형태로 지금 마련이 되어 있고요. 자, 이 차 같은 경우 이제 킥으로도 열 수가 있는데 요것도 재밌거든요. 엠블럼 요거 눌러서 여는 것도 나름 재미있어 가지고 뭐 심심하시면 눌러서 여시고, 손이 만약 여유가 없으면 그냥 킥하면 열 수 있습니다. 이게 EQB인데도 지금 공간은 트렁크 공간이 상당히 여유가 있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5인승 모델인데 7인승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기 3열 시트가 들어가는 거죠. EQB인데도 이게 EQC가 있잖아요. 근데 C가 아니고 이게 B인데도 이 정도면 트렁크 공간은 굉장히 여유가 있는 편이죠. 자, 근데 시트를 여기서 눕힐 수 있는 방법은 없네. 우리 GLB도 한참 탄지 오래됐으니까 공간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엄청 반듯하네. 바닥이 굉장히 평평해요. 약간 기울기가 있긴 합니다만, 이쪽이 살짝 높게끔 기울어지긴 합니다만, 일단 바닥이 굉장히 평평하고 누워보면 역시 이게 길이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EV6나 아이오닉5보다도 길이가 짧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누웠을 때 길이 공간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그래도 뭐 시트 앞으로 조금만 세우면 이 정도면 여유있게가 아니고 누울 수 있을 정도는 되고요. 머리 위 공간은 이렇게 바로 세울 수,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세울 수 있을 정도로 여유 있는 것도 아니고, 요게 굉장히 컴팩트입니다. EQC보다 작다는 거 이해하셔야 돼요.
얼핏 보기에 차가 굉장히 커 보이는데 실제로 그렇게 큰 차는 아닙니다. 그렇게 공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뭐 220V 충볼트 뭐 이런 거 단자 없습니다. 전기차들은 진짜 220V 단자는 꼭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 왜 안 만들어 줄까? 우와. 2열은 생각보다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지금 앞에 이게 등받이를 이렇게 깊이 파니까 확실히 효과가 있긴 있네요. 그래서 주먹 2개까지는 조금 힘들고 1개 반 정도 주먹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여유가 있고요. 발 밑에도 여유가 있고 시트 등받이는 지금 요게 지금 다 서 있는 상태고 눕히면 여기까지 누워지거든요. 이 정도 아주 많이 눕는 건 아닌데 요 정도 눕혀지고 2열에 송풍구도 있고 C타입 USB 충전구도 있고 그물망 있고 그냥 뭐 무난하네요. 이게 GLA보다는 확실히 2열 공간이 조금 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컴팩트이면서 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되기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GLB가 되게 인기가 좋더라고요. 보니까 패밀리 SUV, 패밀리 컴팩트 SUV로 충분한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인테리어는 GLB랑 뭐 똑같습니다. 제 생각에 EQB에 있어서 최고의 매력은 저는 인테리어라고 생각을 해요. EQB의 이 인테리어는 진짜 화려하죠. 야, 이 동급에서는 진짜 이 정도 화려한 인테리어는 진짜 없거든요. 예. GLB가 그랬듯이 EQB 역시도 인테리어가 진짜 화려합니다. 특히나 이게 야간에 앰비언트 라이트 들어오면 이런 데까지 앰비언트 라이트가 다 들어오니까 진짜 화려하고 좋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공간도 어느 정도 중요하고 또 전기차이기 때문에 퍼포먼스나 주행 거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GLB에서 인테리어가 정말 매력이었던 것처럼 EQB에서는 인테리어가 정말 화려하고 좋습니다. 지금 연결되어 있는 모니터 2개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핸들에 있는 요 시프트 패들은 변속은 아니고 회생제동 단계 조절하는 거 그걸로 되어 있고 이쪽에 드라이브 모드 조절하는 거 스포츠, 컴포트, 에코 역시 다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 패드를 통해서도 조절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이 버튼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이런 거 뭐 기존 GLB랑 똑같습니다. 선루프 적용되어 있고 자 그리고 지금 제가 타보니까 조금 불편한 게 요즘 방석 길이가 조절이 되거든요. 방석 길이 조절되는 건 좋죠. 좋은데 이 조절하는 이 레버가 여기 플라스틱이 톡 튀어나와 있잖아요. 이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같은 거 켜고 갈 경우에는 발을 약간 빼게 되거든요. 발을 살짝 뺐을 때 여기 허벅지가 여기 자꾸 부딪혀. 이게 너무 툭 튀어나와 있어 가지고 그래서 발을 조금 편하게 살짝 뺀다고 뺐는데 자꾸 부딪히는 게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레버가 수동식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안 튀어나오고 약간 안쪽으로 넣을 수도 있는데 이거 조금 불편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이렇게 적용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뭐 GLB의 화려한 인테리어가 그대로 적용되어 있는 점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자, 일단 승차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기존에도 GLB 자체도 승차감이 상당히 좋은 편이었죠. 그랬는데 지금 차체가 더 무거워져 가지고 좀 묵직한 느낌이 나는 만큼 승차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 출발하면 자동적으로 컴포트 모드가 디폴트이거든요. 이 차가 전기차인 걸 감안하면 에코 모드가 디폴트인 것도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컴포트 모드가 디폴트로 돼 있어서 평상시에는 그냥 뭐 평범하게 무난하게 타실 수가 있고요. 일단 에코 모드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코 모드가 되면 확실히 엑셀을 조금 더 깊이 밟아야 움직이는 느낌이 있긴 합니다. 그렇긴 한데도 전기차가 원래 저속에서 힘이 워낙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에코 모드로 타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자, 그럼 우선 컴포트 모드에서 좀 가볍게 산길을 주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최고 출력이 168kW거든요. 마력으로 하면 228마력 정도가 되는 건데 사실 이 차 크기를 생각해 보면 228마력이면 힘이 상당히 좋은 거죠. 특히나 전기 모터는 토크가 워낙 세고 또 특히나 초반에 그 토크가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힘은 뭐 이 정도면 상당히 강력합니다. 지금 제로백이 8초인데 스포츠 모드가 되면 더 급격하게 가속이 되겠죠. 지금 컴포트 모드에서도 이 정도면 특히나 이 차의 급을 생각해 보면 이 차의 성격을 생각해 보면 사실 168kW가 결코 부족한 힘은 아니거든요. 힘이 상당히 좋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뭐 힘은 여유가 있는데 롤도 꽤 있는 편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차는 뭐 과격하게 탈 차는 아니고요.
근데 평상시에 만약에 뭐 어디를 가더라도 이런 산길을 만나더라도 힘 자체가 여유가 있어 가지고 뭐 스트레스 없이 굉장히 편안하게 주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과격하게 타려고 하면 롤은 좀 큰 편이에요. 아무래도 차가 특히나 승차감이 워낙 부드럽기 때문에 롤 자체가 이게 좀 휘청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죠. 타이어 자체도 또 약간 에너지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어 가지고 그립을 잘 확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에다 두고 한번 주행을 해 볼게요. 지금 스포츠에다 뒀는데 주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속을 해보면 힘이 그렇게 확 치고 나가는 느낌이 들지는 않는 게, 기본적으로 어차피 228마력은 똑같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토크를 그 전자식으로 제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토크를 조금 더 즉각적으로 뿜어져 나오게끔 그렇게 세팅을 바꿀 수 있어서 확실히 이렇게 훅 밟아보면 나가는 느낌이 훨씬 더 좋긴 합니다. 특히나 이렇게 차를 속도를 줄였다가 이 상태에서 가속을 해보면 그때는 훅 이렇게 나가는 느낌이 좀 많이 있죠. 그래서 급가속 시에는 확실히 제로 8초보다는 빨라요. 반응 느낌이. 그렇긴 한데 전체적으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 데는 한계는 뭐 분명히 있는 거니까 그거는 뭐 수치저가 똑같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느낌상으로는 처음 급가속할 때 확 밟으면 훅 나가는 느낌은 훨씬 더 강력한 느낌이 듭니다. 지금 이게 사륜구동이 적용돼 있어 가지고 나름 뭐 버티기는 잘 버티긴 하는데 무게의 한계도 좀 있고요. 타이어의 한계도 좀 있고, 그렇게 해서 차는 뭐 코너링을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차는 분명히 아니긴 하고요. 근데도 스포츠 모드에서는 가속감은 상당히 시원시원하긴 합니다. 이 정도도 좋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벤츠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기존 내연기관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세팅을 해도, 그죠? 그래도 지금 이 정도로 전기차 느낌이 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부족한 건 아닌데, 근데 이제 그 다른 브랜드에서는 이 정도 세팅의 사륜구동 세팅이면 막 제로백을 막 4초대, 5초대 수준으로 세팅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면 조금 본전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이 차의 성격이나 또 기존에 있던 GLB를 생각해 보면 사실 힘은 이 정도만 하더라도 굉장히 시원시원합니다. 근데 타이어를 생각하셔가지고 이 스포츠 모드라고 하더라도 이 힘을 제대로 즐기시려고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냥 컴포트 모드에서 그냥 편안하게 주행하시면 이런 언덕길도 힘 전혀 부족하지 않게끔 힘은 굉장히 넉넉하게 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언덕을 올라가면 또 분명히 내려오는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내려올 때는 올라가면서 쌓아놨던 그 위치 에너지를 활용해 가지고 또 내려오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는 또 배터리를 세이브하면서 내려올 수 있어서 뭐 전기차는 그런 점에서 여러모로 장점이 많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스포츠 모드에 두고 급가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원상 제로 108초. 하나, 에어컨을 꺼볼까요? 하나, 둘, 셋. 백. 그렇죠. 사실 이게 저속으로 가고 있을 때 그때 엑셀을 확 밟아보면 스포츠 모드에서는 훅훅 이게 쳐주는 느낌이 있긴 하거든요. 그렇긴 한데 결국은 전체적으로 이게 아무래도 뭐 228마력짜리가 딱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아주 강력하다고 할 수는 없죠. 뭐 제로의 8초가 느린 건 아니에요. 분명히 제로의 8초도 이 차 급과 이 차의 성격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강력한 거긴 한데, 그래도 이제 전기차의 특히나 듀얼 모터인 걸 감안해 보면 요즘 웬만한 듀얼 모터들이 막 300kW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들 생각해 보면 이제 조금 가속력이 좀 더 팍팍 터져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그렇지, 이 차 급을 생각해 보면 또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벤츠, BMW, 아우디는 이쪽 방향으로 그냥 세팅을 하고 있거든요. 이쪽 방향으로 계속 나갈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만약에 벤츠, BMW, 아우디에서 전기차를 구입하시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거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죠. 지금 이게 GLP의 전기차다 보니까 주행 소음이, 노면 소음도 조금
조금 올라오는 것 같고요. 풍절음도 조금 있는 느낌이긴 한데 그냥 GLB보다는 조금 더 조용한 건가? 아니면 차가 조용해서 오히려 더 그런 소리가 좀 더 크게 느껴지는 건가? 그냥 무난한 그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차로 유지하는 기능들도 다 적용되어 있거든요. 네, 기존에는 이 스티어링 휠 이 옆에 칼럼 형태로 붙어 있어 가지고 좀 잘 안 보여서 조작하기 조금 불편했다면, 지금은 핸들 위에 패드 형태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조작하기가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갈 경우에 다리를 이렇게 살짝 접고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옆에 이게 종아리 쪽이 자꾸 부딪혀 가지고 이거 조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지금 오디오는 그냥 기본 오디오가 적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음악을 잠깐 들어보면 So I envy you. Still can't forget if I wanted to. 네, 오디오는 뭐 그냥 무난합니다. 음색이 뭐 특별히 모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막 음악 감상용으로 막 그런 느낌은 아니고, 이게 부메스터 이런 정도까지를 안 넣어주고 있다 보니까 하다못해 보스 정도만 해도 좀 낫긴 할 텐데, 그냥 딱히 뭐 특별하지 않은 그런 무난한 오디오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메르세데스 벤츠의 GLB 컴팩트 SUV를 베이스로 한 전기차 EQB 300 포매틱을 시승을 했는데요. EQA랑 다르게 EQ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륜구동도 적용이 됐고요. 그렇긴 하지만 전기 모터의 출력이 168kW여서 지금 최근에 나온 다른 전기 모델들의 뭐 사륜구동이 아니라 그 앞바퀴 굴림 혹은 후륜구동, 이륜구동 싱글 모터 수준의 출력만 장착이 돼 있어서 출력 면에서는 그런 차들과 경쟁을 해서 고민을 해보면 사실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긴 하고요. 그런 반면에 주행 가는 거리는 지금 복합으로 인증받은 게 313인데 실제로는 한 400km 정도 이상 주행을 할 수 있어서, 지금 현재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테스트한 주행 가는 거리가 지금 135km를 주행을 했고 남아있는 게 230km가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365km 토탈로 하면 365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산길 주행도 하고 막 급가속도 하고 그런 테스트를 해가지고 지금 365 정도는 되니까, 근데 실제로 평상시에 그냥 보통 평범하게 주행을 하게 되면 충분히 400km 이상도 주행할 수 있지 않을까?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 뭐 주행 가는 거리도 비교적 뭐 넉넉하게 잘 나온 것 같고, 그리고 이제 EQB 같은 경우에는 기존 GLB의 그 컴팩트 SUV이지만 비교적 넉넉한 실내 공간, 그리고 또 인테리어의 이 화려한 인테리어, 진짜 어마어마하게 멋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장점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즐기면서 이 차를 전기차로 쓰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하고요. 그렇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전기차들은 가속력 장난 아니래, 특히 사륜구동 차들은 장난 아니래, 거의 스포츠카야, 막 이런 이야기를 듣고 오신 분들은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으시니까, 그런 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아예 그냥 현대기아로 가시거나 아니면 볼보나 폴스타 뭐 이런 쪽으로 가시면 그 차들은 퍼포먼스가 장난 아니게 잘 나옵니다. 근데 이 차는 벤츠가 갖고 있었던 그런 럭셔리한 느낌들은 제대로 잘 살아있지만 퍼포먼스 면에서는 기존 내연기관보다 그냥 조금 더 경쾌한 수준, 그런 정도로만 세팅이 되어 있다는 것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가격이 7,700만 원인 걸 생각해 보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제는 전기차가 좀 다양하게 지금 계속 출시가 되고 있는 만큼 전기차도 역시나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내가 추구하는 방향이 어디냐 거기에 맞게 선택하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EQB는 일단 뭐 저는 인테리어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 점은 정말 마음에 드는데, 이게 마음에 드는 것도 꽤 있고 또 아쉬운 부분들도 꽤 있고, 그래서 판단하기가, 저는 판단을 그냥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벤츠 전기차, 특히 SUV, 컴팩트 SUV 전기차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EQB를 한번 직접 경험해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곳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